자, 433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지적전산 정보 자료, 그거는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졌습니다. 올해 복수 정답이 우리가 출제가 될 거야, 아니 모두 정답이 출제가 될 거요.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자, 여기에다 이제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올해는. 작년에는 별표가 5개였거든. 근데 올해 뭐예요? 올해 사실 모두 정답이 처리가 돼가지고 뭐예요? 올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전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뭐가 있죠? 성인. 자, 성인하고 신청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성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성인이 좋다, 신청이 좋다. 자, 성인이라는 것은 좀 요건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인이 아니라 뭐예요?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신청으로. 신청. 그러면 성인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일까요? 신청 기간이야. 요거와 관련돼서는 자, 우리 이제 핵심 이론서와 관련돼서 페이지 433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 433페이지.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바짝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자, 첫 번째 한번 가보죠. 자,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찾았죠. 거기 한번 줄 한번 닦아놔요.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줄 한번 짜놓고, 자,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신청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신청. 자, 여기 이제 과거에는 승인이었는데 신청 기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기업과 관련돼서 우측에 전국 단위 줄 한번 꺼놔봐요.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와 관련돼서는 그걸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자,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와 관련돼서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국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자 동그라미. 자, 지자 동그라미. 그러면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국시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을 얻죠? 아니, 신청을 하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미시에 또는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저기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또는이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항상 모의고사도 조심할 거는 요거는 따로 별표 또 하나는 하세요. 자, 전국 단위는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니은과 관련돼서 시도 단위는 여기 시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 동그라미, 그래서 시지. 미시예요, 또는이에요?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그 잡아놓고요. 그러면 시도 단위와 관련돼서도 이것도 별표 하나 해놓으라고. 그러면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한다. OX,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과 관련돼서 시군구 단위 줄잖아요. 시군구 단위는 신경을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지적소관청, 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바짝 신경을 써자고요. 그럼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래서 요 두 개를 특히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신청이에요. 신청, 요거 승인이 신청으로 과거에 바뀌었다라는 거 조심해 놔야 되고. 그럼 작년에 지적전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올해 33회 때 별표가 5개였어. 근데 김 빠져버렸어요. 김 빠져버려서. 근데 모두 정답이 출제원이 잘못 출제해가지고 모두 정답. 올해 어제 뭐 합격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어제 그제. 그래서 이제 1차에서 복수 정답이 하나, 학개론에서 복수 정답이 하나. 그 다음에 우리 2차 과목에서는 자, 공시법령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운 좋게 붙은 사람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복을 주더라고요. 괜히 뭡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복도 없더라고요. 복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차 과목에서 하나 차이.
자, 하나 차이 난 사람은 올해 특히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지적전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몇천 명 됩니다. 올해 요 반은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작년에 뭐 2차 합격생들이 4만 명이 넘었거든. 올해는 2만 7천 명밖에 안 돼. 그래서 올해 2차가 34회 때는 2차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올해 33회보다는 34회 2차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미 출제가 됐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 있어요. 성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 전국 단위는 극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요거 한번 잡아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올해는 별표가 뭐 5개가 하나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마무리 져놓으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자, 속으로 10번을 외쳐봐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사실 2차 과목에 대해서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거든 사실. 그러니까 영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그러면 지금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자고요.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여기에서 중심키랑 가로 1번을 갑니다. 자,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출전하여. 자,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어디에 설치 운영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한번 잡아두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로 장난을 치거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숙제해 두면 되고요.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거기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죠. 자, 주민등록 전산자료 1이라고 써봐요. 동그라미 1번. 자, 2번과 관련돼서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2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저희가 써봐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4라고 써봐요. 그러면 저희가 자 외워봐요. 저희가 4개를 외워보라고.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4개 외웠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자, 첫 번째 외워봐요. 1. 주민등록 전산자료. 두 번째로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근데 봐봐요. 따라오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밑에 가로 2번 밑에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딱 써놔요. 공부가 주다 써봐요. 공부가 주. 합격하려면 뭐가 주예요? 공부가 주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자,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그래서 공부가 주. 이게 바로 자 테크닉이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따로 1, 2, 3, 4 외워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공부가 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자 공인중개사 봐봐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앞에서 최대한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잡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과거의 문제예요. 자, 봐봐요. 지적전산 정보자료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1.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지적소관청, 4번 행정안전부 장관. 자, 그 다음에 5번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은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가 어때요? 극치의 졸렬의 극치를 달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또 2.5점짜리 잡아봐요.
자, 지적정보 전달 관리기구의 업무가 아닌 것. 1번의 공시지가, 2번은 부동산, 3번의 가족관계, 4번의 주민등록, 5번 건축지가 자료. 정답은 건축지가 자료는. 근데 사실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감이 생겨야 돼요. 요 지적정보 전달 관리기구는 요거 읽어봐요. 토지에 관련된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5번에 건축지가 자료. 그거는 그런 걸 못 푼다라는 것은 완전 공부가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온다라는 거야.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여기 읽은 이제 공부가 주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근데 외우기는 외웠어요. 근데 이제 2차 과목들이 막 외워졌는데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돼. 외우기는 외웠는데 공부가 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여기 봐봐요. 딴하고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건데 우리 형님이 되게 웃긴 형님이 있어요. 공부가 주가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주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공주가 주 이렇게 생각이 났대. 공주가 주가 아니라 읽어봐요. 공부가 주 이렇게만 한번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그러면 누가 운영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공부가 주. 그러면 수준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34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자, 12테마 뭐가 나오죠? 토지 이동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가는 개념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한번 줄 한번 딱 까놔봐요. 자, 토지 이동이란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토지의 표시를 형광펜을 딱 까봐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밑에다 가기가 6개를 써봐요. 이렇게 소재.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자, 그러면 1. 새로이 정하거나 거기에 다시 줄잖아요.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2. 그러면 뭐예요?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소.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가 요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 그랬죠? 옮길 이자예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가 되는 거야. 다를 이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르리.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읽어봐. 1.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국가가 특별히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로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잡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상식과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자, 독서의 3원칙이 있어요. 독서의 3원칙. 자, 독서의 3원칙이 뭘까요? 책을 읽는 3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내가 봐요. 다독. 다독이 뭐예요? 많이 읽어라. 읽어봐요. 다문. 다문이 뭘까요? 많이 들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다상냥해라. 다상냥. 그럼 여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독서의 3원칙에서 다독, 다문, 다상냥. 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또 의견 받습니다. 몇 번? 아, 3가지 한번 찍어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뭘까요?
다상량이 제일 중요해. 다상량이 뭘까요?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뭐예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 법 뭐예요? 다독, 다문 이거보다 어뜸이 바로 다상량이라는 거야.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토지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그럼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다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많은 것, 말소하는 것. 이게 토지이동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요. 이제 주의입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주의. 자, 많이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보자고. 자,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자,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결론 X호. X. 이유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 이쪽 맞죠?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왜 X냐?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을 포섭을 못 시켰거든. 그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신규 등록이 왕따를 한번 당했었어요. 자, 신규 등록은 과거에는 봐봐요. 신규 등록이 포함됐다가 토지 이동 사유에 포함됐다가 논리가 안 빠져서 빠졌다가 다시 새로 투입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결론 X가 돼.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이고 현행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은 새로이 정하는 것도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럼 왜 그러면 제가 1, 2, 3번을 써줬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1. 새로이 정하거나 2. 변경, 3. 말소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또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번에 자, 토지 이동의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 25회 때 한번 출제될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 올해 기출문제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기출문제니까 자,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자, 담정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1번 R, 2번 합병, 3번 지목 변경, 4번의 신규 등록, 5번 소유자 변경. 정답은 5번. 자, 5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앞으로 이제 시험 걱정 안 해도 돼요. 시험 걱정을 안 해도 돼. 자, 보통 보면 뭡니까? 토지 이동 사유를 외울 생각을 하지. 뭐예요? 이해하고 생각. 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서 요걸 갖다 묻혀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 한번 시켜볼게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게 뭐예요?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토지의 표시.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 이걸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합병은 결론 토지 이동 사유라는 거네. 자, 지목 변경은 볼 것도 없죠. 왜 지목 변경은 볼 거 없어요? 여기 봐봐요. 지목.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목. 그러면 지목 변경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자, 그러면 3번과 4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은 토지의 표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 되거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은 읽어봐요. 소유자, 권리적,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된.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합격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0% 합격이야. 지치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가는 거냐. 요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항상 공부를 못한 사람은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 그래서 첫자 따서 그 밑에 봐요.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외워 들어간다고. 자 거기 자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자 오른쪽 가서 분 동그라미, 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목 변경에서 지 동그라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어떻게 와요? 신등 분합 지파 이렇게까지요. 아 그걸 뭐하러 외워요? 그러니까 참 바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합격하는 사람이 공통점은 있어요. 자기가 토지 이동의 개념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요. 그러면 이번 달 것에 까먹지 말 거는 자, 요건 절대 까먹지 말라고.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토지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1번 타자 뭐가 나오죠?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니까 거기 신규 등록 찾았어요?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신규 등록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신규 등록에서 요 신자 동그라미 신자가 새로울 신자거든. 그렇죠? 새로울 신자거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밑에다가 뭐예요? 세 개를 딱 한번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1, 2, 3 이렇게 해서 1, 2, 3. 자 신규 등록은 여쭤볼게요. 자 신규 등록은 지금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 여기 한번 봐봐요. 알려준다. 알려준다가 뭐예요? 한자로 원점 뭘까요? 촉탁이라고 그래. 읽어봐요. 알릴 촉, 알릴 탁이라는 거야. 한번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제 축소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일치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이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나오네. 써요. 등기 촉탁 X. 자 올해 뭐예요? 올해 작년에 이제 올해 설명을 했는데 저한테 피드백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 글씨 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요즘 글씨를 무진장 잘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파. 팔이 너무 아파요.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빡빡 주다 보니까 집에 가면 뭐예요? 어제 이제 잠시 뭐예요? 제가 수업 끝나고 아버지 댁 갔어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해라. 그래서 뭐예요? 소주 한잔 하는데 수업 끝나고 가니까 뭐예요?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 큰일이다. 수전증이 벌써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수전증이 아니라요. 요즘 뭐예요? 너무 팔에다 힘을 써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지적 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게 돼요. 근데 등기 파트에서는 뭐라고 외울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그래서 촉탁 등기라고 그런 거야. 와 대단한데요. 자 거꾸로 읽어봐라. 그러면 10중 8구 탁청기 등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등기 촉탁은 뭐예요? 바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뭘까요? 바로 국가 관공서가 해주는 게 촉탁 등기라는 거네.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일까요? 사실관계의 변동이겠지. 근데 봐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가? 그럼 등기 촉탁은 뭐예요? 무슨 관계의 변동을 골라라?
사실관계의 변동이 고르거든.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가? 뭘 고르라는 거다. 권리관계를 골라라 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애우려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애우는 습관을. 그러니까 애우기 전에 뭐예요? 개념을 먼저 외우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개념 자체를. 그러면 개념을 완벽하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 이 말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사실관계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신규 등록.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다는. 자,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잘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하라고 자꾸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끝나면 머리가 아프대. 왜 그럴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유태인 처세술에서 유태인 공부 방법이 있어요. 자, 유태인 공부 방법에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 고기를 잡아서 줘. 그렇죠. 잡는 방법을 그래서 유태인이 머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유태인이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자, 고기를 잡아서 줄 게 아니라 뭐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찍기가 잘 되는 거야. 찍기. 어차피 찍어야 되거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신규 등록은 어때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관련해서 써요. 자,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자, 등기 관련 서류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문제예요. 잠정 토지 이동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 자, 신규 등록 시 등기 필정을 반드시 제공한다. OX, X. 등기 필정이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 IMF를 벗어나게 했죠. 우리 대통령 중에 훌륭하신 분이 두 분 계셔요. 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셔. 근데 두 분 공통점이 있어. 뭐가 제일 높을까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혼율이 되게 높아. 왜 그럴까요? 종부세가 나와서. 그때 이제 종부세를 도입해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예요? 자살률이 높아. 왜 그럴까요? IMF를 벗어나게 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해서 카드를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훌륭한 대통령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말이 많아. 이게 진짜 말이 많아요. 진짜 막. 그러니까 막말하는 사람도 많고 막말하는 대통령 뭐에 반말로 시작해. 반말로 시작해서 밤날로 끝나는 대통령이 계셔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만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생각이 없나 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고충 분담을 하게 해서 봐봐요. 자, 신규 등록도 측량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거든. 그러면 결과물을 뭐예요? 요거 하나 적어놔요. 자, 청량성과도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 자, 청량성과도 봐봐요. 우리가 청량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게 검사를 받거든. 그럼 청량성과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있죠. 왜 따로 서류를 또 첨부하도록 만들었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청량성과도를 뭐다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요 세 개가 바로 신규 등록의 논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벌써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은 신이 포인트야. 신. 자, 그러면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자, 신규 등록 시 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럼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청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 세 가지가 바로 신규 등록의 논점이 된다라는 거야. 자, 또 하나는 그러면 내용으로 가서 한번 보죠. 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자, 간척지라고 써요. 간척지. 간척지.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옆에다 이제,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잡아요. 자, 그러면, 자, 맨 밑에다 아래 이론은 개념을 좀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맨 밑에 가봐요. 이렇게 이제 써봐요. 참고 표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죠. 자, 바다라고 써봐요. 바다. 맨 밑에다 참고 표시해서. 자, 바다가 법상으로 뭘까요? 바다. 자, 공유수면이야. 공유수면. 가로 열었어요. 공유수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앞으로 바다 그러지 말고 법을 배운 사람은 뭐예요? 공유수면이라고 하라고. 자, 근데 바다는 왜 바다예요? 바다. 왜 바다예요? 하여튼 저는 사이코인 것 같아요. 나는 별들 다 생각해요. 자, 바다라는 것은 뭘까요? 똥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다 받아준다 해서 바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다는 얼마나 넓어요? 다 받아주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바다야. 엄마의 바다. 그렇죠? 엄마의 바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바다 그러지만 읽어봐요. 바다를 뭐라고 그래? 공유수면. 그래서 써요. 매립지.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간척지가 되거든. 간척지. 앞으로 간척지 그리지 말고 법을 배운 사람은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하나 나오겠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은 간척지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 요거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간척지는 새로 생긴 땅이니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락지라고 써봐요. 포락지. 포락지가 뭘까요? 없어지는 거. 대표적으로 하천부지하라고 써요. 하천부지하된 거. 자, 포락지.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씩 이제 잡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써볼래요. 간석지. 자, 지금 학개론 시간 김덕기 교수님한테 학개론에 대해서 부동산학 기초해가지고 토지의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적 파트에서 뭐에 관련된 것들은 몇 개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뭐가 되죠? 간척지. 자, 하천부지화된 걸. 포락지. 이거는 26회 때 우리 학개론에서 2.5점짜리야. 하천부지화된 걸 골라라. 무슨지? 포락지. 이렇게 된.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간석지. 간석지가 뭘까요? 간석지. 갯벌이야, 갯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중에 이제 인천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 있어. 간석동. 과거에 다 갯벌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천 쪽에서 송내 이후로는 다 갯벌 지역이었어. 송내.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송내. 송내가 뭐예요? 중국에서 뭐예요? 기차는 빈대 하나 보낸다 해서 그래서 송내라고 그래. 손님을 맞이하는 게 내빈객을 맞이하는 게 송내야. 자, 송내에서 그러면 송내 이후로는 전부 뭘까요? 과거의 개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석동 이것도 과거에 전부 개발 지역이었죠. 자, 송내 옆에 그러면 기차는 빈대들이 왔어 안 왔어? 왔어요. 그러면 자, 주차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곡이 되는 거예요. 역곡.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데는 바로 뭐예요? 과거에 다 개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옛날에 말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주차장을.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간석지가 뭐예요? 개발. 자, 또 하나 적어놔요. 자, 빈지가 뭐예요? 자, 우리 그러면 여자분한테 우리 빈지 데이트 갑시다. 그럼 빈지가 뭘까요? 바닷가야, 바닷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랬더니 이걸 설명했더니 봐봐요. 공유수면 매립지는 새로 생긴 땅이니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죠. 요게 신규 등록 대상 토지야. 과거에 요걸 설명해놨더니 그럼 포락지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입니까? 질문이 들어오는데 무슨 신규 등록 대상 토지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포락지는 개념 잡아두라는 거야. 하천 부지화된 걸 뭐든지 포락지. 갯벌을 뭐라 그래? 간석지. 그 다음에 빈지는 바닷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바다 그러면 뭐라고요? 읽어봐요. 공유 수면. 그러면 메꿨다 그럼 뭐예요? 매립지. 그럼 뭐 읽어봐요. 간척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그러면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잡았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도 줄 찾아봐요. 소유자.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 소유자 한번 여쭤볼게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근데 신규 등록은 어때?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특별히 소유자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없어. 생각을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 없이 외워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11월부터 12월 1, 2월까지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MZ세대들은 어때요? 참 성격들은 하통하고 좋지만 뭐는 없어요? 생각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생각이. MZ세들이 좋기는 해요. 성격도 하통하고 모든 게 하통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유 수면 매립지 다시 한번 적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제 봐봐요. 요거 4개를 딱 3개를 집어왔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자가 새로울 신자야.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 등기 적탁 X.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 관련 서류는 없어요. 세 번째, 청량성가도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고충 분담을 한다고 해서 서류를 싹 삭제해줘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옆으로 빠져보죠. 신청 기간은 거기 신청 의무 줄쳐놔봐요. 신청 의무 줄쳐놨어요. 그 밑에다 60일이라고 써요. 하루 일거 60일.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원칙상 60일이라는 거. 비고란에 갈까요? 그럼 비고란에 가니까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소유권 줄쳐놔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찾았어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제출해야 되지만 요 소유권 중에 뭐는 없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 뭐는 없다?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촉탁 X 줄쳐놔요. 등기 촉탁 X. 등기 촉탁 X 줄쳐놨어요. 예, 그러면 신규 등록은 이제 마무리가 확실히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까지만 하고 쉬어보죠. 그러면 등록 전환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등록 전환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참고 표시해서 지적의 3요소 자기가 검은 걸로 딱 써봐요. 자기가 이제 우리 이제 요번 11월 달 12월 달은 습관을 들어요. 검은 거,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형광펜, 빨간 형광펜, 그 다음에 자쪽대고 딱 가지고 다니라고.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임야대장 있었죠. 임야대장은 부부가 있어. 뭐가 따라 붙어가요? 임야도. 토지대장 들어보셨죠? 토지대장 있으면 무슨 도가 있죠?
지적도가 있어.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키거든. 전환. 자, 읽어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거기에다 주로 한번. 자, 그러면 저 밑에다 개념을 한번 딱 잡아놓으라고. 자, 등록 전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야에서 토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자, 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기해 두는 겁니다. 필기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에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 전환이란 토지대장 지적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걸 딱장. 그래서 임토 이렇게 잡아요. 토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또 이해를 해서 몇 개 숙지해 보자고요. 자, 임에서 토로 갑니다.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목 변경을 수반 줄 쳐놔봐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수반. 자, 형질 변경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성질 변경과 관련돼서 뒤에 산지관리법 줄 쳐놔요. 산지관리법. 요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만약에 국계법이 나온다면 그때는 지목 변경이야. 산지관리법이야. 요거 산지관리법을 뭘로 자꾸 건치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산지관리법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목 변경 없이 동그라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자고. 자, 등록 전환 시 언제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것. 그러면 거기 줄을 딱 끊어봐요. 대부분. 자, 2번에 사실상 형질 변경.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 서놔봐요. 자, 요거는 1, 2, 3 묶어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으라고. 자, 거기 1, 2, 3 거기 바로 밑에다가 자, 옆에다가 하나 요렇게 써놔봐요. 자, 대도사라고 딱 써놔요. 대도사. 암기 코드 참 좋아요. 자, 그러면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은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 숙지해 볼까요? 대도사 이렇게 딱딱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들어놓으라고 암기 코드.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임에서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OX,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뭐가 있다?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래서 대도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 있어. 자, 거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봐봐요. 신청 의무 찾았어요. 예,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요거 써놔요. 며칠? 60일. 이렇게 한번 딱 써놓고요. 60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봤어요. 자, 토지 동일한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신규 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적탁 X, 등기 관련 서류 X, 청량증가도 X. 며칠? 60일.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니까 뭐예요?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 지목 변경 수단 없이 등록 전환 되는 거.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사. 도시군 관리계획. 사. 사실상 형질 변경. 그래서 앞으로 대도사. 신청 의무는 며칠? 60일. 나머지는 저절로 해오죠.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요. 자, 대도사. 이렇게 이제 딱 암기 코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